나약하다는 이유로 눈앞에서 여자친구를 잃은 아루토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낙원에 도착한 소녀는 아기로 환생하여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르게 하고 그녀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됩니다. 아루토는 슬라임이 위험한 괴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다지 친근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때 슬라임이 아루토의 얼굴에 달라붙어 가렵기 시작했어요. 아루토는 슬라임을 무릎에 앉히고 마을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은 작지만 자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루토가 말합니다. 아루토는 슬라임에게 구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하지만 아직 힘이 약해 더 수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키노토그리스 마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던전이 있는데 걸어서 한 달 정도만 가면 도착합니다. 소녀는 꼭대기층을 정복하고 자신의 힘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합니다. 아루토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녀는 부모님께 작별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갑자기 떠나셔서 미안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더 슬프게 할 것 같아서요.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루토는 눈물을 흘리며 가족과의 마지막 시간을 회상하기 시작하지만 이제 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슬라임이 아루토에게 와서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아루토는 숲 한가운데서 저녁을 사냥하는 야행성 늑대 앞에 서게 됩니다. 슬라임은 밤늑대에게서 마법의 돌을 모았어요. 소녀는 마법의 돌이 많으니 나중에 걱정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슬라임은 야영하기 좋은 곳을 찾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쉬고 내일 키노토그리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 불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루토는 자신의 힘을 되돌아보며 이제 낮은 등급의 몬스터도 쉽게 쓰러뜨릴 수 있고 몸도 싸움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루토의 성장은 다른 누구보다도 빨랐습니다. 이제 던전에서 더 효율적으로 레벨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루토는 더 강해지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던 중 근처에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나타난다. 아루토는 즉시 돌 뒤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이쑤시개를 돌을 향해 던집니다. 하지만 너무 빨라서 아루토는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루토는 이 속도로 공격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순간 아루토는 그 괴물이 실제로 사람이며 마법의 돌을 훔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초도 안 되어 괴물은 아루토에게 다다랐고 실제로는 음식만 훔쳐갔을 뿐입니다. 아루토는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아루토는 그녀에게 반은 인간인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은 마기카이고 이유가 있어서 여행 중이라고 대답하며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아루토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 적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의 귀와 꼬리를 보고 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다람쥐 종족이라고 추리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불에서 고기를 더 가져옵니다. 아루토는 그녀에게 정체를 묻고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말을 듣지 않고 마지막 고기 한 조각을 두고 점액과 싸우기만 합니다. 아침이 되자 아루토는 도시로 향하고 마기카는 계속 그를 따라갑니다. 아루토는 왜 따라오냐고 묻고 마기카는 자신도 키노토그리스에서 할 일이 있고 특히 아루토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아루토는 자신도 어린애가 아니냐고 묻고 마기카는 어른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어른이라고 말한다. 아루토는 자신도 마음속으로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며 여행을 떠날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을 바꾸고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방금 날 거절하려고 했잖아요. 마기카가 말합니다. 아루토는 그것을 감추려고 노력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주제를 바꿉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키노토그리스라는 거대한 도시를 발견했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범죄나 세금 체납 기록이 없는 도시 키노토그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민이 말했습니다. 아루토는 키노토그리스는 고대어로 무질서를 의미하며 이 도시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이유는 모험가들이 던전을 탐험하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아루토는 마기카가 수줍어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마기카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 조금 긴장된다고 말한다. 너도 마을에서 왔니? 아루토가 묻는다. 아루토가 묻자 마기카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최근까지 시골에서 살았고 처음 마을에 왔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말합니다. 마기카는 당황하며 처음 온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아루토는 즉시 자신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감추려고 노력하며 실제로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아루토는 도시를 둘러보기 시작하고 예전에 그곳에 갔을 때와는 달리 깨끗하고 활기차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루토는 무엇이 달라졌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마기카는 아루토에게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습니다. 아루토는 그곳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 마법의 돌을 팔고 싶다고 말하며 마기카는 같이 가고 싶지 않냐고 묻고 마기카는 수락합니다. 거래소에 도착한 아루토는 마법의 돌을 거래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인은 아루토를 애송이라고 부르며 아직 어린애니까 집에 가라고 해요. 그래서 아루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돌을 던져버립니다. 세일즈맨은 그 양에 감탄하며 어디서 그렇게 많이 구했냐고 묻습니다. 아루토는 매직을 바라보며 그녀가 해냈다고 말하지만 매직은 판매 방법을 몰라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직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고 입을 열지만 아루토는 금화 2개, 은화 20개, 청동 85개가 마법석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말립니다. 아루토는 그다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심하지 않습니다. 소녀는 모험가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묻지만 점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루토는 사실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매직은 거절하려 하지만 아루토는 입을 막는다. 나가면서 그녀는 왜 그랬냐고 묻는다. 매직은 그냥 같이 가자고 한 거냐고 묻는다. 아루토는 그렇지 않다고 변장해서 대답한다. 매직은 아무 지위도 얻지 못할 텐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다. 아루토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며 그런 건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정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매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아무 말 없이 그를 존경합니다. 소녀는 이제 잠잘 여관을 찾을 수 있을 거라며 감사의 표시로 소녀에게 함께 식사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소녀는 수락하며 돈이 없으니 자기 방에서 자겠다고 말합니다. 아루토는 매직과 함께 가게 되어 기쁘다며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을 부모에게서 도망친 아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여관의 음식이 맛있으니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아루토가 말합니다. 매직은 대답하지 않고 샤워를 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피곤해요. 모든 게 너무 새로워 보여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졸린 매직은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갔고 아루토의 엄청난 만화에 깜짝 놀랍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놀란 그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직이 누군가를 찾아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며칠 전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연락을 취했고 아루토는 매우 성숙하고 경험이 많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찾고 있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 아닐까? 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에 등장하는 인물이 여자이기 때문에 아루토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루토가 세상을 바꿀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아루토는 만화가 떨어지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창문으로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매직은 이를 눈치채고 싸울 생각을 하지만 아루토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잠든 척을 해요. 도둑이 아루토의 가방에 접근하고 소녀는 즉시 깨어납니다. 도둑이 단검을 뽑아 아루토를 공격합니다. 마법은 절망한다. 도둑은 돈을 주면 나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아루토는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가방에 돈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다. 도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루토는 화가 나서 도둑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인상적인 빗줄기를 발사해 도둑을 쫓아냅니다. 매직은 아루토에게 괜찮냐고 묻고 아루토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매직은 아루토의 마법 실력에 감탄하며 이 나이에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수련했을지 궁금해합니다. 매직은 아루토에게 물어보려고 돌아섰지만 아루토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매직은 바닥에 떨어진 도둑의 단검을 보며
어떻게든 누군가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아침 식사에서 여기 음식 맛있지? 라고 아루토가 매직에게 묻자 그녀는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 중 최고라고 입을 가득 채우고 대답하고 떠나면서 그녀는 매우 배가 부른다고 말하고 아루토는 10접시를 먹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고 아루토는 던전에 갈 계획이었지만 어제의 사건 때문에 먼저 급히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다시 교역소에 도착하자 판매원은 그를 개자식이라고 부르며 여기서 뭐 하냐고 묻는다. 판매원은 지금 사장님과 얘기 중이니 저리 가라고 말하자 아루토는 사장님에게 아주 좋은 얘기를 할 게 있다고 대답한다. 아루토는 이 길드에 도둑이 있다. 그리고 어젯밤에 누군가 자신의 방에 침입했다. 도둑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다. 하지만 그의 초점은 마법석을 팔아 얻은 돈에 있었다. 도둑은 방을 둘러보지 않고 돈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렇지 않다면 도둑이 아이의 가방을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다. 도둑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루토는 어제 마법의 돌을 팔았을 때 범인이 있었다고 말하고 판매원은 절망하고 대답할 수 없다고 말하고 아루토는 마법이 도둑의 왼팔에 마법의 흔적을 남겼다고 말하고 판매원은 셔츠 소매로 빠르게 흔적을 숨깁니다. 아루토는 단검을 가리키며 도둑이 그것도 떨어뜨렸어 라고 말하고 아루토는 좋은 단검이지만 증거로 경비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자 판매원은 절망하며 단검은 아루토가 가져도 된다며 돌려주지 말고 가지라고 아루토를 설득한다. 매직은 어젯밤에 강탈을 시도했는데도 상인을 내버려 두어도 되냐고 묻고 아루토는 그냥 경고를 해주고 싶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곧 유명한 던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너무 높아서 꼭대기조차 보이지 않는다. 고 매직이 말한다. 1층부터 25층까지는 누구나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는 하층으로 초보 모험가들이 수련을 위해 이용하는 곳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높은 층에서 괴물이 나타나 모두가 절망하고 아루토는 무덤 스킬을 사용해 땅에 구멍을 뚫고 괴물을 물리칩니다. 모두들 그 구멍이 어디서 났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지진이 났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루토와 매직이 달려와 구멍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매직은 왜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묻고 아루토는 어차피 믿지 않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26층에 도착한 그들은 강한 몬스터가 있는 미궁을 발견하고 매직이 전투를 시작하고 아루토는 이 단검의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고 스킬창으로 단검의 속성을 볼 수 있고 능력치가 10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아루토는 전투에 들어가서 한 번에 4마리의 몬스터를 물리치고 중간층의 몬스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더 강해질 수 없다고 말하고 더 강한 적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루토와 매직은 계속해서 몬스터를 물리치고 층을 올라가 마침내 50층에 도달했고 이곳은 3층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레벨 모험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각 층마다 몬스터의 힘이 증가하므로 여기서 먼저 레벨을 올리자 고 아루토가 말했고 매직은 아루토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어떻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몬스터를 죽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아루토는 변장을 하고 몬스터를 물리치는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물으며 가르쳐 달라고 하자 매직은 그런 말이 아니라며 고레벨 모험가들도 마주치는 몬스터와 싸우기 힘들다고 설명하며 어린아이가 이렇게 쉽게 몬스터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어떻게 그렇게 강하냐고 묻는다. 아루토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냐 묻자 매직은 당연히 놀랐다고 답하고 아루토는 왜 놀랐냐 묻자 아루토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사람은 한나 다음으로 자신이 두 번째라며 아무리 강해도 존재감이 낮기 때문에 절대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매직이 이런 지위를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봐준다는 것에 놀랐다고 답한다. 매직은 아루토에게 인간이냐고 묻고 아루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고 대답하며 이미 죽었다가 환생했다고 하면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는 그만두고 계속 층을 올라간다. 아루토는 이제 다음 층에 올 사람이 붉은 오우거라는 것을 기억한다. 아루토는 전생에 그를 물리치기 위해 많은 전화를 걸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를 물리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매직은 그의 기운을 통해 그가 그들이 물리친 다른 몬스터들과는 다른 레벨에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 매직은 아루토에게 뒤에 남아있으라고 하지만 아루토는 싫다고 말한다. 혼자 싸우겠다 고 말한다. 매직은 부주의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알고 있지만 이번이 자신의 실력을 시험할 기회라고 답한다.
아루토는 붉은 오우거를 향해 점프하고 단검으로 공격을 실행합니다. 아루토는 오우거가 매우 강하고 피부 아래에 강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우거는 다시 공격하지만 아루토는 피할 수 있지만 아루토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공격하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몇 번의 공격 끝에 아루토는 붉은 오우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매직은 아루토가 이렇게 쉽게 오우거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에 감탄하고 아루토는 더 쉽게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현재 레벨로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마법석을 집어들고 높은 등급의 몬스터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는 것을 깨닫고 매직에게 계속하자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무언가에 당황하고 매직은 위험한 것이 다가오는 소리를 감지하고 아루토도 알아채고 도망가야 한다고 말하고 의문의 거대한 생물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거대한 생명체는 식물 오우거. 아루토는 왜 70층에 있던 괴물이 50층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루토는 붉은 오우거를 겨우겨우 물리쳤는데 식물 오우거를 상대할 수 없다고 절망한다. 아루토는 매직에게 틈을 찾아서 도망가라고 말한다. 매직은 안 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괴물이 강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괴물이 강하다는 것은 알지만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하며 세상을 바꿀 진정한 영웅을 찾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고된 훈련을 받아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루토를 만났을 때 자신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며 나는 여전히 그에게 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식물 오우거를 향해 뛰어가 공격을 가하며 내 등에 지고 있는 짐이 이 오우거보다 무겁다고 말합니다. 오우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고 매직은 자신의 공격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놀랐고 오우거는 매우 빠른 공격을 실행했지만 매직은 피할 수 있었고 그녀의 속도는 여전히 식물 오우거보다 뛰어났다. 한 번의 공격이 효과가 없다면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하면서 점점 더 빠르게 그를 공격했다. 식물 오우거가 스킬을 사용하여 덩굴로 그녀를 가두자 매직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마술처럼 덩굴이 부러지고 그녀를 풀어준 것은 아루토였고 매직은 다시 싸움으로 돌아왔고 아루토는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자신이 아이에게 구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장난치지 마 라고 말하며 힘을 내뿜기 시작하고 마법을 외운다. 이전에는 그림자가 없고 이후에는 유령이 없다. 아티팩트 스텔라 매그넘 최대 힘으로 오우거 식물을 때린다. 이 비밀 능력으로 만화가 모두 소모되어 그녀는 힘없이 땅에 쓰러지고 곧 오우거는 그녀를 밟으려는 그녀 앞에 있다. 불신을 받고 있다.